여기 택배 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택배입니다. 받아주세요. 몸이 편찮으신가? 해바라기 클리닉? 이게 뭐야?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 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수연입니다. 올해 32살 노원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시아버지 정태윤은 같은 건물 3층에 혼자 살고 계셨죠. 62살이셨지만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 그런지 관리가 철저하셨어요. 그날 사고 이후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택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해바라기 클리닉 수술 후 5년차 케어 세트 16cm. 시아버지 택배를 열어본 순간 저는 알아버렸어요. 아내를 위해 몸을 바꾼 62살 남자의 비밀을 말이죠. 수술 2년 후 행복하던 그들에게 교통사고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차 안에는 3명이 있었고 돌아온 건 관 2개였죠. 32살 며느리와 62살 시아버지, 우리 사이에는 죽은 남편이 있었어요. 하지만 3년간 함께 슬퍼하며 쌓인 감정은 택배 하나로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카페 주방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고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없어서 카운터를 닫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 기사님이 박스 하나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시아버지 앞으로 온 택배였어요. 3층에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받았죠. 박스를 카운터에 내려놓으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크기는 작았는데 묵직했어요. 희미하게 약품 냄새가 났죠. 소독약 같은 냄새였습니다. 박스를 뒤집어서 발신인을 확인했어요. 해바라기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박스를 흔들자 안에서 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손가락이 박스 테이프에 닿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죠. 시아버지 택배를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날따라 묘하게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요한 약이면 빨리 전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어요.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색 케어 박스가 들어 있었죠. 해바라기 케어 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안에 연고 같은 게 여러 개 보였어요. 사용 설명서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해바라기 남성 확대 수술 후 관리 방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남성 확대 수술이라고요? 설명서를 더 읽었습니다. 수술 후 2주 차부터 케어 시작, 매일 아침 저녁 연고, 도포, 부기 관리 주의 사항이 빼곡했어요. 박스 안을 더 뒤졌습니다. 고객 확인서가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해바라기 클리닉 정태윤 고객님, 수술 후 5년차 정기 케어 세트, 수술 사이즈 16cm.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16cm요. 5년 전이면 계산상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였어요. 그때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던 그날 밤을 말이죠. 시어머니와 남편 민우가 함께 차를 타고 시댁에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밤 11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앞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우리 둘만 남아서 조문객을 맞이했죠.
그날 밤 빈소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우리 둘만 남았네. 그 목소리가 너무 쓸쓸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아버지와 저는 같은 건물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1층 카페에서 저는 일했고 3층에는 시아버지가 계셨죠. 처음 몇 달은 둘 다 힘들었어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고 시아버지는 은퇴하신 후라 집에만 계셨습니다. 가끔 카페로 내려오셔서 커피를 마시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외로움이 느껴졌죠. 1년쯤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아버지가 카페 문을 열 때 도와주러 내려오셨어요. 무거운 원두 자루를 옮겨주시고 테이블을 닦아주셨죠. 수연아, 오늘도 힘내.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주 1회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셔서 3층에서 저녁을 차려주셨죠. 2년째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계단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는 62살이셨는데도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 그런지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죠. 매일 아침 등산을 가시고 운동복 차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탄탄한 가슴과 팔 근육이 옷 위로 드러났어요. 커피를 3층에 갖다 드릴 때마다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수연아. 시아버지가 웃으시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 왜 이러지? 혼잣말을 했어요. 시아버지신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더 심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카페 청소를 도와주실 때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아, 머리에 뭐 묻었어? 손으로 털어주시는데 숨이 막혔죠. 밤에 혼자 방에 누우면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3년 동안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죠. 그런데 오늘 택배가 모든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어요. 수술 후 5년 차 16cm.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년 전이면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어요. 아내를 위해서 수술하신 거잖아요. 그럼 시어머니는 만족하셨을까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16cm가 얼마나 큰 건지 상상이 됐어요. 아니,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급하게 박스를 다시 포장했어요. 테이프를 붙이고 받은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서 3층 문 앞에 내려놨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등산 가신 시간이었죠. 1층 카페로 돌아와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16cm, 5년 차, 해바라기 클리닉. 그 단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시아버지는 62살인데도 아직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지금까지 케어하시는 걸까요? 혹시 다시 누군가를 만나시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을 받으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커피를 내리다가 원두를 쏟기도 했죠. 저녁 6시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등산에서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택배 받으셨겠네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열어본 거 아실까요? 테이프를 다시 붙였지만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16cm, 62살 시아버지.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택배 하나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원두 머신을 켜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였어요. 운동복 차림으로 등산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었죠. 문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수연아, 어제 택배 고마워. 심장이 쿵했어요. 아, 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카운터 앞에 서셨어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 네, 잠시만요.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원두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괜찮아? 시아버지가 물으셨죠. 네, 괜찮아요. 급하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시 원두를 갈아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머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물을 붓고 커피 잔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니 시아버지가 받으셨죠.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흘렀어요. 고맙다, 수연아.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고는 3층으로 올라가셨어요. 혼자 남은 카페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어제 택배를 본 이후로 시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숫자가 떠올랐거든요. 16cm. 목덜미가 뜨거워졌어요. 오전 내내 손님을 받았습니다. 카페라떼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데웠죠. 하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이 주문한 걸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수연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그냥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엔 오전에 한 번만 오셨는데 오늘은 다시 오신 거예요. 수연아, 커피 한 잔 더 마셔도 될까? 네, 물론이죠. 다시 원두를 갈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창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커피를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는데 시아버지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연아, 잠깐 앉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고는 저를 쳐다보셨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래. 카페 일이 힘들면 말해. 내가 더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얼른 일어섰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시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발소리가 들리면 주방 안쪽으로 숨었어요. 계단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3층에 커피 배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밤마다 생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 얼굴, 시아버지 목소리, 시아버지 손길. 목요일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문자가 왔죠. 수연아, 요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키신 거예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죠.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마감 준비를 하는데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으셨죠? 수연아, 잠깐 시간 있어? 네, 아버님.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카운터 앞으로 오셨어요. 너 요즘 날 피하는 거 맞지?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얼굴 안 봤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죠. 시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같이 먹자. 오랜만에 내가 저녁 해줄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웃으셨어요. 그래, 6시에 3층으로 올라와.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 시아버지가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카페에서 벽에 기댔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토요일 저녁에 3층에 가야 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 밥을 먹어야 한다고요. 3년 동안 수없이 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내일 뭘 입고 가지? 화장은 할까? 아니야, 화장하면 이상하잖아. 하지만 맨 얼굴로 가기엔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베개를 뒤집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 정말 미쳤나 봐. 시아버지신데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만 자꾸 쳐다봤어요. 오후 3시, 4시, 5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5시 반에 카페 문을 닫았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립스틱을 바르려다 멈췄어요. 이러면 티나잖아. 지웠습니다. 6시가 됐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문 앞에 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어요. 어서 와, 수연아.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3층 안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실 테이블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먹던 그런 밥상이었죠. 앉아, 수연아. 시아버지가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앉으니 시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테이블 너머로 시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맛있게 먹어.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이런 밥상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맛있어요, 아버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시아버지가 제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더 얹어주셨어요. 밥을 먹는 동안 시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카페는 어때? 손님 많아? 네, 그럭저럭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온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아버님. 편안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꾸 시아버지 몸에 시선이 갔어요. 탄탄한 가슴, 넓은 어깨가 티셔츠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맴도는 그 숫자가 있었죠. 16cm.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수연아, 괜찮아? 얼굴이 빨개.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찌개가 뜨거워서요. 얼른 물을 마셨어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시고 저는 물기를 닦았어요. 나란히 서서 일하는데 시아버지 팔이 제 팔에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수연아,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요즘 많이 외롭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했습니다. 네. 민우가 떠나고 나서 3년이야.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시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대답하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나도 외로워.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버텼어. 수연이가 있어서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정말 외로웠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아버지도 저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저도요, 아버님. 아버님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연아.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시아버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 이렇게 외로운데 왜 참아야 할까?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수연이도 느끼고 있잖아. 요즘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숨이 막혔습니다. 들키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님. 고개를 저었지만 시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일주일 전부터 날 피했잖아. 택배 받은 날부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택배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열어봤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호기심에.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알았으면 됐어. 그럼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제 뺨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5년 전에 수술했어. 아내랑 속궁합이 안 맞아서 말이야.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했어. 그래서 클리닉 찾아가서 16cm까지 키웠지. 시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수술하고 나서 아내가 정말 행복해했어. 2년 동안 우리 정말 좋았어. 근데 사고가 났어. 그날 차 안에서 아내랑 민우가 함께 떠났잖아. 눈물이 시아버지 눈가에 맺혔습니다. 3년 동안 혼자였어, 수연아. 근데 알아? 아직도 관리하고 있어.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수연아, 난 아직 남자야. 62살이지만 몸은 살아있어. 시아버지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몸이 가까워졌어요. 수연이도 여자잖아. 32살에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 숨결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 시아버지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5cm, 3cm. 안 돼요, 아버님.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어요. 시아버지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입술이 제 입술 바로 앞까지 왔어요. 숨결이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돼요. 시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일어섰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연아, 왜? 안 돼요, 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왜? 우리 둘 다 외롭잖아. 전 며느리예요. 아버님은 시아버지시고요. 민우는 이미 떠났어. 3년이나 됐어. 그래도 안 돼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내려갈게요.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수연아, 잠깐만.
시아버지가 따라오셨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1층 제 방문을 잠갔어요.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금 뭐였지?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시아버지 숨결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 위로하자고 하셨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원했던 거 아닐까? 그 순간을 시아버지 입술을 시아버지 체온을 말이에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 사람은 내 시아버지야.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시아버지 생각만 했어요. 62살 16cm, 5년간 관리해온 몸, 그리고 저를 향한 그 눈빛.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저와 시아버지 둘만 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시아버지를 피했어요. 계단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카페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3층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뜨거운 숨결, 1cm 앞까지 다가온 입술,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 그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어요. 금요일 밤 10시였습니다. 카페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고 문을 잠그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심장이 철렁했어요.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 아버님. 손에 쥔 열쇠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날 피했지?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 도망치자.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님, 전 정말 뭐? 나한테 관심 없어? 그날 밤 눈 감았잖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카페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며 잠겼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대화 좀 하자. 제대로. 시아버지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카페 안에 커피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두 냄새, 우유 거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 불 켜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싫어.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 시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카운터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 수연아. 시아버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반대야. 시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따뜻했어요. 시아버지 손이 뜨거웠습니다. 수연이도 느끼고 있잖아. 요즘 날 볼 때 눈빛 말이야. 3년 동안 그렇게 안 쳐다봤어. 숨이 가빠졌어요. 우리 솔직해지자.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수연이도 외롭잖아. 32살에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나도 그래. 62살인데 혼자 자는 게 너무 외로워.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수연이 생각했어. 매일 밤 3층에서 혼자 잠들면서 1층 수연이 생각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수연아, 우리 왜 참아야 해? 민우는 이미 떠났어. 3년이나 됐어. 시아버지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수연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행복하고 싶고. 뜨거운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 시아버지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이번엔 천천히 5cm, 3cm. 안 돼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온기,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2cm, 1cm. 시아버지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3년 만에 입맞춤이었죠.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몸이 시아버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카운터에 등이 닿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카운터 쪽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커피 향기가 진하게 퍼졌죠. 수연아. 시아버지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숨이 가팠습니다. 시아버지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뜨겁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3년. 아니, 수연이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 참자. 우리 행복하자.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카페 안쪽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작업대에 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안 봐. 시아버지가 제 앞에 서셨어요.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시아버지 얼굴을 비췄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수연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싫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나한테 맡겨. 시아버지가 다시 입술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깊게 오래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뜨거운 손길이 옷 위로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연아, 예쁘다.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한테는 그냥 아름다운 여자야. 내가 원하는 단 한 사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아버님, 응.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나는 돌이키고 싶지 않아. 시아버지가 저를 더 꽉 안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카페 주방에서 커피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말이에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뜨겁고 강렬했어요. 시아버지 숨소리, 시아버지 땀, 시아버지 모든 것이 저를 감쌌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정신을 차리니 작업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수연아.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후회해.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무서워요. 뭐가?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으셨습니다. 수연아, 민우가 우리 봐도 괜찮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민우는 착했잖아. 수연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어요. 죄책감과 행복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울지 마, 수연아. 시아버지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우리 행복하자.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32살에도 다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밤 만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카페로 내려오시거나 제가 3층으로 올라갔어요. 카페 주방, 시아버지 침실, 거실 소파. 어디서든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시아버지 침실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제 옆에 누워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수연아, 행복해?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아버님. 3년 만에 처음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안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죠. 수연아, 사실 말할 게 더 있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뭔데요, 아버님? 몸을 일으켜서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장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5년 전에 수술한 거 알잖아. 네, 택배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심장이 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아내랑 정말 힘들었어.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 속궁합이 안 맞았어. 아내가 만족을 못했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클리닉을 찾아갔어. 상담받고 수술 결정했지. 16cm까지 키웠어.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내가 달라졌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행복해했어. 2년 동안 우리 너무 좋았어. 신혼처럼 지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민우랑 결혼해서 들어왔잖아. 네, 7년 전이었죠. 맞아. 그때 처음 수연이 봤어.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수연이가 예뻤어. 처음엔 그냥 며느리로만 봤어. 민우 아내니까 당연히 그랬지. 아버님. 근데 3년 전에 사고가 났어. 그날 차 안에 아내랑 민우가 있었잖아. 시아버지 눈이 젖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 수연이랑 같이 달려갔지. 복도에서 수연이 손 잡았던 거 기억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해요. 그때부터야.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때부터 수연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년 전부터요? 응. 장례식 때 수연이가 우는 모습 보면서 안아주고 싶었어. 숨이 가빴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었어. 며느리니까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지.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1년쯤 지나면서 달라졌어. 수연이가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뛰었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 내려가는 게 좋았어. 시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수연이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어. 커피 마시면서 수연이 얼굴 보는 거 말이야. 아버님, 그럼 2년 동안 참았어. 수연이한테 내 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 시아버지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시아버지가 제 뺨을 감싸셨어요. 수연이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 나도 의식하고 있구나 싶었어. 택배요. 제가 물었습니다. 택배는 우연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아니, 심장이 멈췄습니다. 일부러 그랬어. 시아버지가 고백하셨습니다. 원래는 3층으로 배송되게 해놨는데 일부러 1층으로 변경했어. 왜요? 수연이가 볼 거라고 생각했어. 호기심에 열어볼 거고 그럼 알게 되잖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궁금해할 거고 날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님, 그럼 계획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단 기회를 만든 거지.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수연아, 집착 아니야. 진심이야. 2년 동안 저를 지켜보신 거잖아요.
지켜본 게 아니라 좋아한 거야. 수연이가 웃으면 나도 좋았고 힘들어하면 나도 마음 아팠어. 숨이 막혔습니다. 5년간 관리한 이 몸 있잖아.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자기 가슴에 올려놓으셨어요. 아내 떠나고 나서도 계속 관리했어.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누구를요? 처음엔 몰랐어.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 근데 1년 전쯤부터 알았어.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수연이를 위해서구나. 이 몸은 이제 수연이 거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무서워? 내가 무서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상해요. 저는 며느리인데 아버님은 저를 사랑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든 뭐든 상관없어. 난 수연이를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혼자 외로웠어. 수연이 생각하면서 참았어.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가 저를 안으셨습니다. 수연아, 떠나지 마. 이제 와서 혼자 두지 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 품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아버님, 저도 무서워요. 뭐가? 아버님 없으면 저도 못 살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가 더 꽉 안으셨습니다. 그럼 된 거야.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네, 아버님.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3년이 아니라 사실은 더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5년 전 수술했던 시아버지, 3년 전 사고로 혼자 남은 시아버지, 2년 동안 저를 지켜본 시아버지.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어요. 수연아, 고맙다. 저도요, 아버님.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두렵지만 행복했고 죄스럽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옆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등산 가신 모양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고백, 2년 동안 저를 지켜봤다는 말, 택배를 일부러 제가 볼 수 있게 했다는 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건 집착이잖아요. 2년 동안 저를 지켜보고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급하게 옷을 입고 3층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1층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수연아, 어디 갔어? 등산하고 왔는데 없네. 문자가 왔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어요. 괜찮아? 어젯밤에 무슨 말 잘못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카페 일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거짓말을 보냈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시아버지를 피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카페 안쪽으로 숨었어요. 3층에도 올라가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카페로 내려오시면 바쁜 척 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왜 그래? 손님이 많아서요, 아버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카페 문을 잠그고 들어오셨어요. 손님이 다 나간 저녁 8시쯤이었죠. 수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날 밤 이후로 날 피하고 있잖아. 뒤로 물러섰어요. 어젯밤에 내가 무슨 말 잘못했어?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2년 동안 지켜봤다는 거, 택배 일부러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무서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수연아, 계획 아니야. 그냥 너무 좋아했던 거야. 2년 동안 저를 보셨잖아요. 그게 무섭다고요. 지켜본 게 아니라 좋아한 거라니까.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저 시간 좀 필요해요. 수연아. 아버님, 제발이요. 시아버지가 멈추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시간 줄게.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근데 수연아, 도망가지 마. 나 없으면 수연이도 외롭잖아.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를 보지 않았어요. 위층에서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밤이 되면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외로웠어요. 3년 만에 느꼈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시아버지 품, 시아버지 목소리, 시아버지 손길. 하지만 무서웠어요.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이 민우 기일이었어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국화를 준비했어요. 민우가 좋아하던 노란 국화를 샀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민우야,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카페 문에 휴무 안내문을 붙이고 국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원 묘지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가을을 좋아했죠. 같이 단풍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어요. 민우 무덤 앞에 섰습니다. 깨끗했어요. 누가 청소를 해놨더군요. 아마 시아버지였겠죠. 매주 오셔서 돌보셨을 겁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우야, 나야. 목이 메었습니다. 3년이 지났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랑 시아버지랑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땅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줘, 민우야. 나도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손에 흰 국화를 들고 서 계셨어요. 아버님, 수연아. 시아버지가 제 옆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꽃을 무덤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민우야,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 지났네. 보고 싶다. 시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내 아내를, 수연이를 사랑하게 됐어.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시아버지가 무덤을 쳐다보셨어요. 그냥 며느리로만 봤어. 내가 데려온 아내니까 당연히 그랬지. 근데 너랑 엄마가 동시에 떠나고 나서 달라졌어. 시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혼자 남은 수연이 보면서 마음이 갔어. 처음엔 위로하고 싶었는데 점점 더 좋아지더라. 2년 동안 참았어, 민우야. 시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며느리니까 안 되는 거 알았어. 근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아빠도 남자야. 62살이지만 아직 살아있어. 가슴이 아팠어요. 수연이 없으면 못 살겠어. 미안하다, 아들아.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수연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그럼 왜 피했어? 무서웠어요. 집착 같아서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집착 아니야. 사랑이야. 어떻게 구분해요? 수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연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사랑이야. 시아버지가 제 뺨을 감싸셨습니다. 집착이었으면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어. 수연이 원하는 시간 줬잖아. 눈물이 났어요. 수연아, 우리 그만 도망치자.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민우도 우릴 이해할 거야. 아빠랑 수연이 행복하길 바랄 거야. 정말요? 그래. 우리 아들 착했잖아.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수연아, 나한테 돌아와줘. 제발. 저도 무덤을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나도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사랑하게 됐어. 처음엔 그냥 따뜻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우리 용서해줘. 행복하게 살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민우 무덤 위에 노란 낙엽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안으셨어요. 수연아, 이제 괜찮아? 네, 아버님. 우리는 민우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묘지를 나올 때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같이 가자. 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우도 우릴 용서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묘지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매일 3층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이 되면 시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아버지가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수연아, 일어났어? 네, 아버님. 함께 아침을 먹고 시아버지는 등산을 가셨죠.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며느리 요즘 시아버지 집에서 산대요. 남편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3층 빈방 정리 좀 해야겠어. 어머님 방이요? 응. 3년 동안 그대로 뒀는데 이제 정리할 때 됐어.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 화장대, 침대가 그대로였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야. 버리기가 힘들었어. 천천히 하세요, 아버님. 우리는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을 꺼내고 화장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아버님, 이거 어머님 일기장 같아요. 시아버지가 받아보셨습니다. 그렇네. 아내가 일기 쓰는 거 몰랐는데. 펼쳐보셨어요? 제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처음 몇 장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어요. 오늘 시장 갔다. 민우가 전화했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뒤로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요. 클리닉에 가자고 하더군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보가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걸 했냐고 물었더니 나를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다음 장을 봤어요.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너무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좋아요. 여보가 정말 날 생각해서 한 거라는 게 느껴져요. 행복합니다. 또 다음 장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밤이 신혼 같아요. 30년 결혼 생활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보 덕분에 여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도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여보랑 매일 행복해요. 민우가 며느리 데려왔는데 예쁘더군요. 우리 집에 웃음이 늘었어요. 여보도 기뻐하시고 저도 좋아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일기가 끝났어요. 그 후 1년 뒤에 교통사고가 났었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님, 행복하셨구나. 그러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행복했대. 내가 수술한 거 후회 안 했나 봐. 아버님도 행복하셨어요? 그럼. 2년 동안 정말 좋았어. 시아버지가 일기장을 덮으셨어요. 수연아, 아내가 행복했어. 그걸로 됐어. 근데 저는 며느리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죄송해요. 시아버지를 이렇게. 아내라면 이해했을 거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내도 행복 바랐을 거야. 나도 수연이도. 정말요? 그래. 일기 봤잖아. 아내는 사랑받는 게 행복이었어. 시아버지가 저를 안으셨습니다. 수연이도 사랑받을 자격 있어. 32살에 혼자 사는 거 아깝잖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내가 2년 동안 행복했던 것처럼 수연이도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날 밤 3층 침실에서 시아버지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수연아, 아직도 죄책감 들어?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조금요. 근데 어머님 일기 보고 나서 좀 나아졌어요. 어떻게? 어머님도 사랑받아서 행복하셨잖아요. 저도 그러면 안 될까 싶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내는 행복했어. 우리도 행복하자. 네, 아버님.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않기로요. 시어머니도 사랑받았고 저도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수연아, 고맙다. 시아버지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셨어요. 나랑 같이 있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아버님. 혼자 안 두셔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죄책감보다 행복이 컸고 두려움보다 사랑이 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웃는 얼굴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뒤에서 안으셨습니다. 예쁘다, 수연아. 아버님도요. 우리는 웃었어요. 이제 당당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행복하기로요.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수연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감사해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좋은 일 있어요? 네, 조금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게 죄는 아니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3층으로 이사했어요. 1층 제 방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아버지가 커피를 내려주시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카페 손님 많을 것 같아? 주말이니까 그럴 거예요. 카페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아침마다 내려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원두를 갈고 테이블을 닦았죠. 손님들이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모양이었어요. 사장님, 시아버지 분이랑 사이 좋으시네요. 네, 덕분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저 두 사람 보기 좋네. 그러게.
둘 다 혼자였는데 잘 됐어. 나이 차이 나지만 행복해 보여. 귀에 들렸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오늘 민우한테 가자. 네, 아버님. 국화를 준비했어요.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행복해? 네, 정말이요. 나도 그래. 6개월 동안 너무 좋았어. 묘지에 도착했어요. 민우 무덤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내려놓았어요. 민우야, 우리 왔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랑 수연이 잘 살고 있어. 저도 입을 열었어요. 민우야, 나 행복해. 아버님 덕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게. 시아버지가 민우 무덤을 쓰다듬으셨어요. 수연이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가 약속해.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민우도 우릴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수연이 데려와줘서. 시아버지가 속삭였어요. 묘지를 나올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어요. 수연아, 점심 뭐 먹을까? 집에서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내가 장 볼게. 함께 시장에 들렀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고기를 샀어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3층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기를 굽고 저는 채소를 볶았어요. 수연아, 간 좀 봐줘. 네. 국물을 맛봤습니다. 딱 좋아요, 아버님. 다행이다. 함께 웃었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이 놓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수연아, 맛있어? 네, 정말이요. 밥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 손님 이야기, 동네 소식, 다른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시고 저는 물기를 닦았어요. 수연아. 네. 이렇게 평범한 게 좋아. 저도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온 세상을 물들였죠. 예쁘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황혼이 이제 시작이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 62살이야. 인생의 황혼기지. 시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근데 수연이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우리의 황혼은 이제부터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도 아직 젊으세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래, 수연아. 평생 함께하자. 시아버지가 저를 안으셨어요. 노을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다, 수연아. 내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요, 아버님. 혼자 안 두셔서. 우리는 그렇게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32살 며느리와 62살 시아버지, 3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가 불을 껐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수연아, 자자. 네, 아버님. 시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사랑해, 수연아. 저도요, 아버님.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교통사고로 민우와 시어머니를 잃었던 날, 시아버지와 둘만 남았던 날 말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년 전 시아버지가 수술했을 때, 2년 전절을 처음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택배 하나로 모든 게 시작됐을 때, 모든 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년간 준비된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금기라고 하겠죠. 며느리와 시아버지, 32살과 62살. 죽은 남편이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믿어요. 시아버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하게 잠드신 것 같았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카페 문을 열겠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릴 거예요. 시아버지가 내려와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또 하루를 함께 보낼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우가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 수연아. 아빠 잘 모셔드려.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고마워, 민우야. 행복할게. 민우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32살 며느리와 62살 시아버지의 이야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사랑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황혼의 시작이 아니라 새벽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